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멋진 AI 기능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데모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죠. 근데 이걸 실제 수많은 사용자가 쓰는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데모에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AI 앱이 데모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작동하는데 실제 트래픽이 몰리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이거 사실 많은 개발자분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 같아요. 데모 환경은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가정하는 말 그대로 해피패스의 세계죠. 네트워크는 항상 빠르고 쓰기 작업은 즉시 끝납니다. 하지만 프로덕션이라는 현실 세계는요? 네트워크 정에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고 API 응답이 느려지는 건 그냥 일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데모 방식의 한계점을 짚어보고요. 이걸 해결할 세 가지 핵심 패턴, 즉 임베딩 기열에 얼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비동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설계 원칙들을 아주 깊게 파고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데모에서 흔히 쓰는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하려는 그 간단한 접근 방식이 왜 실제 프로덕션 환경의 압박 속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절대로 외부 API 호출 때문에 우리 시스템의 심장인 데이터베이스가 발목 잡히게 두어서는 안 돼요. 만약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쓰는 과정 안에서 외부 API를 직접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API가 느려지거나 실패하면 데이터베이스 쓰기 작업 전체가 멈추거나 실패합니다. 이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구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AI가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 벡터, 바로 이 임베딩을 생성하는 세 가지 주요 아키텍처 패턴을 자동차의 기어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임베딩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분리예요. 임베딩을 만드는 무거운 작업을 핵심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거죠. 왜냐고요? 외부 API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지키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어는 각각 장단점을 뚜렷합니다. 1단 기어인 동기식은 만들기는 쉽지만 아주 불안정하고요. 3단 기어인 준실시간 방식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운영이 훨씬 복잡해지는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바로 2단 기어, 비동기식입니다. 대부분의 프로덕션 환경에 딱 맞는 가장 신뢰성 높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드디어 이번 설명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성능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임베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인 비동기 파이프라인 설계의 네 가지 황금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리거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이 작업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쪽지를 작업 큐에 넣고 빠지는 겁니다. 임베딩 생성 같은 무겁고 오래 걸리는 일을 트리거가 직접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트리거는 무조건 빠르고 예측 가능해야 하거든요. 이 원칙을 어기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 시스템 장애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트리거 안에서 API를 부르면 네트워크 지연, API 서버 다운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성능이 직접적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트리거는 오직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의도를 기록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작업 요청 쪽지는 어디에 둘까요? 바로 두 번째 원칙, 전용 작업 큐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동기 시스템의 심장 구조.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하나만으로도 모든 대기 작업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는 단순한 할 일 목록 그 이상이에요. 우리 시스템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판 역할을 합니다. 작업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어떤 작업이 계속 실패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이걸 보고 지금 워커를 더 늘려야겠구나 같은 운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설계 원칙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큐에 쌓인 일들을 처리하는 일꾼, 바로 워커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어떻게 똑똑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효율성에 관한 겁니다. 워커는 큐에서 작업을 하나씩 꺼내오지 않아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대신 한 번에 여러 개를 묶어서, 즉 배치 단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워커를 여러 개 동시에 실행시켜서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을 유연하게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워커가 여러 개면 서로 똑같은 작업을 가져가면 어떡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for update scheme locked라는 SQL의 작은 마법이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 우아한 해결책인데요. 한 워커가 가져가는 작업에 자물쇠를 걸고 다른 워커들에게는 저건 이미 누가 가져갔으니 건너뛰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덕분에 충돌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실패에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워커가 가져온 작업 묶음 중에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워커 전체가 멈추지 않아요. 익셉션 블록이 그 오류를 딱 잡아서 기록만 해두고 다음 작업을 계속 처리하는 거죠. 덕분에 시스템은 작은 문제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작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될 때까지 다시 해보자 하는 식의 재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 백오프라는 스마트한 재시도 전략을 씁니다. 이건 실패할수록 재시도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점점 더 길게 늘리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지터라는 약간의 무작위성을 더해서 실패한 모든 작업들이 동시에 재시도하며 서버를 공격하는 스나이 현상을 막아줍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정적인 임베딩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손에 넣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보세요. 동기식은 간단하지만 깨지기 쉬우니 데모용으로만 생각하시고요. 준실시간 방식은 정말 즉각적인 반영이 필요할 때만 쓰는 복잡한 고급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대용량 프로덕션 시스템을 위한 기본 선택지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비동기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점을 확실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이고 상당한 양의 트래픽을 다뤄야 한다면 비동기 패턴이야말로 검증된 안정적인 진짜 프로덕션급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철학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데이터가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최신 상태여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이라는 현실적인 가치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잘 설계된 임베딩 파이프라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설계도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멋진 AI 기능을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